작년을 넘어 노년이 되면 반백년 넘게 이어온 옛 친구와 함께하는 재밌는 여행을 꿈꾸지만 아무리 국내 여행이라 하더라도 여행지 선정 및 맛집, 숙박 등 동선에 맞게 여행 계획을 잡고 직접 운전하며 여행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80을 앞둔 아버지와 친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친구분들과의 여행을 아버님들이 원하시는 남해 쪽으로 계획하고 네 분의 아버지 친구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럼 평균 나이 80세 아버지 친구 네 분과 함께하는 2박 3일 부산 여수 자유여행기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여행의 총 인원수는 아버지 포함 5분, 4분은 수원에서 만나 바로 출발하고 한 분은 부산분이라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른들을 모시고 여행할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절대 식사 시간을 놓치지 말 것. 어른들은 배가 고프시면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원에서 유명한 유치회관에서 해장국으로 뜨끈하게 속을 채워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근데 이거 뭐 해장국인데 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말씀 그대로 해장국은 해장을 위해 소주가 있어야 하니 한 병 주문해서 만나게 드시고 오늘 첫 목적지인 보은으로 향합니다. 저희 여행 날짜인 10월 13일은 보은 대축축제가 한창이라 부산 내려가는 길에 보은에 들려 축제도 즐기고 정심도 해결하기로 했죠. 2017년도에 이어 3회 연속 충북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우수축제로 선정된 보은 대추축제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명품 보은 대추를 판매하고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찾아보기 힘든 축제도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다음 장소인 말티제 전망대로 향했어요. 말티제 전망대는 높이 20m로 2020년 2월 개장한 가을 단풍 나들이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말티곡에는 숲과 도로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과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가을 단풍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아직은 가을 단풍이 절정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색적인 풍광이 우리 아버님들 마음에는 쏙 드셨던 모양이에요. 말티제 전망대에서 2시간 30분을 달려 우리의 첫 숙소 부산 보다스테이 2호점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도시명 펜션의 시작과 끝 보다스테이 60평 규모의 럭셔리 펜션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에는 킹사이즈 침대 4개와 평상형 매트리스가 깔려있어 기준 인원 10명, 최대 25명까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입니다. 3층 전체를 사용하는 보다스테이 2호점의 넓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보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메니티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식 양변기가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2개, 그리고 20명이 쓰고도 남을 충분한 수건까지 준비되어 있고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 2개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방 2개, 그리고 편안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세라젬 안마기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0명이 나란히 누워서 잘 수 있는 평상형 매트리스 방과 거실에 있는 제빙기, 저녁시간 흥을 돋아줄 노래방 기기와 숨겨진 비밀 공간,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까지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보다스테이 2호점의 하이라이트!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요리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 1박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전기 그릴을 활용해 바베큐를 해먹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꼬독한 식감이 살아있는 볏짚 꼼장어를 먹기 위해 바로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버님들은 식사 시간을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꼬독한 식감과 저절로 소주를 부르는 맛! 볏짚 꼼장어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님들을 위해 기장촌집을 미리 예약해놨습니다. 볏짚 꼼장어 4인분에 양념 4인분과 소주를 주문했어요. 짚불 산꼼장어는 볶음밥이 불가한데 양념구이는 볶음밥 주문이 가능하니 가능하시면 양념과 반반으로 주문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기본 반찬도 정갈하고 맛깔스럽게 나오고 뒤를 이어 양념 곰장어가 나오는데 와, 냄새부터 그냥 군침 돕니다. 태큰 매콤한 양념에 각종 야채와 버무려 먹으니 꼼장어의 쫀득함과 양념의 달큰 매콤함, 그리고 야채의 사각함이 더해 술안주로 정말 이만한 게 없죠. 그렇게 맛있게 즐기고 있는 사이 오늘의 메인 요리 짚불 산곰장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 태운 거 아닌가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꼼장어를 다 까주십니다. 원래 볏짚으로 익히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게 타고 안은 촉촉하게 익는다고 하네요. 하얀 속살을 드러낸 꼬독한 꼼장어를 소주 안주로 진짜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운전 때문에 술은 못 마셨지만요. 마지막은 활용정점! 볶음밥까지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노래 한 자락 멋지게 뽑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하룻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우리 아버님들을 위한 아침 식사는 24시간 영업하는 폭집 금수볶국 해운대 본점으로 갔습니다. 시큼한 볶국물이 해장에는 일품이죠. 테이블에는 양념장과 고추냉이가 세팅되어 있고 기본 반찬부터 나오는데 김치부터 시작해 모든 밑반찬은 장부터 직접 담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찬도 깔끔하고 심지어 나온 두부도 담백하고 맛있어서 한 점씩 먹고 바로 추가해서 먹었어요. 드디어 나온 복지리! 콩나물이 국물 맛을 더욱 깔끔하고 시원하게 해주고 맑은 탕 위로 퍼지는 향긋한 미나리까지 속을 확 풀어주는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복 역시 살도 많고 통통해서 퍽퍽해 보이지만 먹으면 엄청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만나게 식사를 즐기고 부산을 출발해 다음 목적지인 하동의 삼성궁으로 향했습니다. 삼성궁은 1500여 개의 쌓아올린 돌탑이 특이하고 주변 산세와 한데 어우러져 이국적이고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특히 가을에는 주변이 단풍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입장료는 성인 8,000원이지만 저희 아버님들은 우대로 5,000원에 입장 가능했습니다. 우선 입구에서 사진 한 장. 산길이 가파르지 않아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스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걷기 너무 상쾌한 곳이었습니다. 뭔가 현실감과는 동떨어진 색다른 풍경에 동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몽환적이기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SNS에도 입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와, 마치 드라마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돌 하나하나 쌓은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곳곳이 포토존이라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사진부터 찍으세요. 약 20분 정도를 걸어 도착한 삼성궁의 메인 포토존. 보긴 좋은데 이게 어디 거짓말인 줄 알았어. 진짜네.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한 풍경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신비로운 물색과 뒤쪽 이국적인 풍경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인생샷 스포지죠. 우리 아버님들도 사진 한 장씩 찰칵. 연못 포토존을 지나 둘레길이 쭉 이어져 건너편까지 총 2시간 남짓이면 삼성궁 전체를 둘러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아버님들께는 무리가 될 것 같아 이곳까지만 보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고소한 전냄새에 끌려 들어간 곳은 입구 쪽에 있는 삼성궁 주막. 정심은 이곳에서 먹기로 하고 막걸리와 파전, 도토리묵, 그리고 잔치국수를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장내삼을 한 뿌리씩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뿌리에 1만원씩 총 6뿌리를 사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아버님들과 원기 충전을 위해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아, 뭔가 건강을 챙기는 느낌? 요즘에는 이런 건강식이 참 좋아져요. 식사까지 맛있게 즐기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오늘 1박을 책임져줄 풀빌라 여수 스톤 아일랜드입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버블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곳 메인풀에서 평일 오후 5시 30분 1회, 주말은 오후 5시와 8시 총 2번 약 30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피니티풀 이용시간은 동계 15시부터 21시까지, 하계는 09시부터 22시까지 4계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따뜻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우선 인포메이션 센터에 방문해 사장님께 간단한 안내를 받고 룸으로 이동합니다. 인피니티 풀만 봤을 때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룸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일반 풀빌라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저희가 이번에 숙박할 룸은 VIP 풀빌라 48평형 104호입니다.
기주 인원에 맞게 조식을 제공하고 수영장 이용, 버블 파티, 그리고 오션뷰 객실까지 제대로 된 힐링을 만끽하기에는 최고의 풀빌라죠. 침구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바로 앞이 오션뷰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숨이 탁 트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푸른 바다가 더해져 와 진짜 힐링 제대로 하는 느낌이죠. 48평형은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 2개씩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도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오션뷰로 침대에 누워있으면 바다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일몰과 일출을 모두 누워서 감상할 수 있는 낭만적인 객실이죠. 그리고 숙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실. 청결 상태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결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 신축해서 그런지 진짜 거의 새 곳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엌 또한 넓게 잘 빠져서 두 가족이 놀러와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개인 풀장. 24시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개인 수영장이 있어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메니티까지. 우리 아버님들도 여수 스톤 아일랜드 보시고 진짜 헉소리를 내십니다. 너무 좋다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포토존과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 친구, 연인 누구랑 방문하셔도 만족하는 풀빌라죠. 간단하게 짐을 풀고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 경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경도회관은 대경도에 있기 때문에 국동항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1인 왕복 2,000원으로 약 5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는데 저녁 야경을 보면서 유람선 탄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도회관에서 먹게 될 음식은 하모 샤브샤브. 메뉴는 심플해요. 하모, 갯장어 요리가 메인이고 겨울엔 새조개 샤브샤브도 하고 있었습니다. 3에서 4인분이 13만원으로 가격은 좀 센 편이지만 저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모 유비끼로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4번째 방문이거든요. 갯장어는 양식이 안 돼서 직접 바다에서 잡은 갯장어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상차림은 여느 여수 식당과는 조금 다르게 심플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메인이 장어이기 때문에 육수를 팔팔 끓여야 해서 육수 담긴 냄비가 가장 먼저 나오고 반찬류를 내어주시는데 음식 자체는 간단해요. 바닷가 바로 앞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소주 한 잔에 하모 한 입, 기가 막히죠. 담백한 하모의 흰살이 입안 가득히 채워지면서 씹을 때마다 하모에 배어져 있던 소스가 새어나와 담백 짭조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모는 7에서 8월인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저는 4번 다 다른 계절에 방문했는데 솔직히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 계절 상관없이 방문하셔서 맛있게 하모 샤브샤브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브샤브를 드시고 마지막은 칼국수와 라면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 선택하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여수 스톤 아일랜드로 돌아와 꿀같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일찍 일어나 산책 겸 스톤 아일랜드를 돌아보는데 참 낭만적인 풀빌라네요. 바다 바로 앞에 있어 물멍하기도 좋고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 낭만적인 사진 찍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아침 식사는 풀빌라에서 제공해주는 조식, 샌드위치와 샐러드, 견과류, 요거트와 음료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로는 아버님들께 안 맞을 것 같았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서 이걸로 아침을 해결하고 저희의 마지막 여행지로 출발했습니다. 수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를 들렸어요. 화엄사는 544년 인도에서 온 영기가 창건했는데 절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화엄경을 근본 경전으로 삼고 있는 사찰입니다. 인도의 스님인 영기조사가 백제 성왕 22년인 544년에 창건했으며 백제 법왕 때 무려 3천여 스님이 계시면서 화엄 사상을 알렸던 곳이라고 하네요. 보통 절이 산속에 있어서 많이 걸어야 하는 곳들이 있는데 화엄사는 주차장에서 아주 가까워 아버님들도 편하게 걸으면서 화엄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화엄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마다 느낌이 달라 계절마다 꼭 와봐야 하는데 그중 알록달록 단풍이 든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버님들의 단체 사진 한 장 남기고 이번 2박 3일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들 덕분에 낭만적인 가을 여행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과의 뜻깊은 인연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다양한 여행지의 추억이 반백년 이상 이어온 친구분들과의 특별한 기억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